린지 그레이엄 우리 연방 상원의원이 B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BBC하고 인터뷰하던 내용 중에서 미국이 다시 아프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는데 또다시 들어가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레이엄 의원은 공화당에서 이 외교 쪽으로는 아주 입김이 좀 큰, 목소리가 큰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엄 의원이 한 이야기를 예사롭게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좀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요지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다시 전 세계가 테러 위협에 부들부들 떨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적인 테러 위협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미국이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라크전에서도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철수한다고 했다가 또다시 들어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로 철수한다고 했으나, 일단 철수에 대한 약속은 지켜주었으나 또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모두 다 점령한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지금 북부 지역에 있는 판지시르 계곡, 이 판지시르 계곡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통적으로 탈레반에 대한 저항 세력이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내리고 있는 곳이라고 하고, 그곳을 점령하는 것이 이제 최후의 점령지다, 최후의 이제 격전지가 되는 그런 곳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세가 워낙 험하기 때문에 그곳 지형을 미리 확보하고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으로 유리한 저항 세력이 훨씬 더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탈레반이 함부로 여태까지 점령을 못했던 것으로 상당히 난공불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곳인데, 지금 자비홀라 무자히드라는 탈레반의 수석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을 점령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판지시르를 점령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점령하지 못한 마지막 지역인 판지시르 계곡을 점령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방송에서 나오는 자료들, 특히 이제 CNN에서 내놓은 이야기를 보면은 반탈레반 저항 세력인 NRF는 그 뭐 국가 저항 세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NRF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놓기를 우리 점령당하지 않았다, 우린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라는 성명을 내놓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NRF를 이끌고 있는 아마드 마수드라는 지도자가 CNN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 영토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우리의 싸움을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줄이지 못할 것이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알자지라 같은 언론에서는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수드, 이 저항 세력을 이끌고 있는 이 지도자가 지금 종적을 알 수가 없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 그 마수드와 함께 일했던 전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르기스탄으로 이미 다 도피를 한 상태이다. 그래서 알자지라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마치 탈레반이 진짜로 이겨서 다 점령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탈레반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판지시르 계곡을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다 점령을 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거나 위험에 처한다거나 분열되거나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다 나라가 안정의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볼 때에는 아직은 판지시르가 완전히 전복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 탈레반이 하는 거짓말은 계속 들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이슬람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 그리고 선한 목적이 있으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이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도 분명히 역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지만은 이슬람권, 특히 급진적인 극단주의적인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해왔던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탈레반 대변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저희가 100% 믿을 수가 없다. 미국 사람들은 다 떠나라 라고 약속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클 맥콜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항에다가 지금 비행기가 출발을 못하게 억류시켜 놓고 지금 이륙 허가를 내주지를 않아서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사람들이 며칠째 공항에 지금 발이 묶여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탈레반 입장에서는 8월 31일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나가냐 뭐 이런 헛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에 미국 시민들이 포함이 돼 있다. 한두 대가 아니라 6대의 비행기입니다. 6대의 비행기면 적어도 최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억류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금방 추산이 가능한 그런 숫자이죠. 그래서 지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이소 의원, 데럴 아이소 의원, 캘리포니아주의 하원 의원인데요. 이 지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30명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여름방학 동안 갔다가 지금 발이 묶여서 못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도 지금 아프간을 탈출 못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소 의원한테 교육청 사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데 이들을 좀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럴 아이소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약 500명의 미국인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고립돼 있다.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오지 못하고 발이 묶인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500명이라는 숫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명에서 200명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국무부의 발표하고는 영 딴판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데럴 의원이 이렇게 추산을 한 것은 두 가지 이슈로 저희가 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그 전화가 많이 걸려오기 때문에 연방 하원의원, 상원의원들 사무실로 민주당 뭐 공화당 가리지 않고 전화들이 옵니다.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들이 와서 그 전화가 온 사람들의 숫자만 파악을 해도 지금 국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숫자가 1000명이 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럼 국무부에서 이야기한 숫자랑 지금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숫자랑 왜 다르냐? 근데 국회의원들 쪽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국무부가 가족들을 계산하는 것을 좀 놓친 것 같다라는 이제 추론을 내놓습니다. 국무부 입장을 상당히 존중해 준다고 하더라도 가족들 숫자를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제대로 포함이 되지 않는 바람에 국무부 입장에서는 100명에서 200명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동반가족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500명 이상, 많게는 1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의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이소 의원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 베이컨 의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명의 하원 의원, 상원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프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결국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왔던 의원이 있었죠. 멀린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겠다.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작업을 추진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파인애플 오퍼레이션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파인애플 작전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베테랑들, 그러니까 예전 그 참전 용사들이죠. 참전 용사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지에 있는 파트너들을 통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고립되어져 있는 미국인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시키는 작업을 하는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팍스뉴스에서 이 담당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와 비슷하게 Allied Airlift 21이라는 조직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구조작전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마이크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이 구조작전하고 있는 Allied Airlift 21이라는 단체를 구조작전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1000명 이상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여져 있고 미국으로 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500명, 1000명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미국 국민들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프간 국민들 중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하는 이 아프간인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숫자는 지금 추산하기에 한 4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뭐 450만 명이 전부 다 미국으로 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5만 명 정도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뭐 그것이 10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AOC 같은 아주 급좌 이 또 난민 옹호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이런 AOC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0만 명, 많게는 30만 명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의 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원해주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이 진행이 돼야 될 것인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얘기가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아프간 난민들을 캘리포니아로 보내라. 우리가 받아서 이 사람들을 재정착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 아프간 난민들한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기본적인 현금 지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1670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도대체 1인당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아프간 난민들한테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식의 지원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와 있는,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5만에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도 한 10만 명 정도는 충분히 올 것 같은데, 이 아프간 난민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서 어디에 정착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을 정착하기 위해서 과연 연방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인지, 그리고 주정부들은 또 어떻게 이들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지금 거대한 숙제가 하나 생긴 셈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는 거는 좋은데 와서 그 나라가 이제 뭐 망했으니까 와서 미국 사람 도와주던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같이 사는 거는 뭐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검증을 받아서 신원 점검이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애당초 이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을 왜 미국이 점령했습니까? 911이라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영화에서 볼 법한 희한한 테러 사건이 벌어졌는데 미국 본토가 테러리스트들한테 그렇게 공격받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항공기를 하이잭 해가지고 그거를 그 높은 100층이 넘는 빌딩에다가 충돌시켜서 그 자리에서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만든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던 것인데, 정말 역사를 바꿔놓는, 세계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테러리스트들의 범죄 때문에 벌어졌던 그 사건, 그 테러리스트를 소탕하기 위한 것. 근데 그 테러리스트를 소탕한다라는 것이 그 테러를 저질렀던 한두 명 잡아서 죽였다고 끝날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 전 세계 시민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다 이거죠. 이미 빈라덴은 죽었지만 오사마 빈라덴 죽였다고 이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철수하겠다고 지금 빠지고 퇴각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 와가지고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미친놈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빤한 것이죠. 이들은 또 그 짓을 할 것이다. 탈레반은 결국은 그들과 같은 혈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돈지간인데, 아이시스나 알카에다나 탈레반하고는 결국은 다 아주 뜨거운 그 관계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서로 간에 막 눈치 보고 알력 보고 할 그런 상황은 또 다른 이슈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들이 분명히 다시 테러 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입에서 결국 우리가 다시 아프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탈레반이 자기네들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국가 명칭도 이슬라믹 에밀레이트라고 딱 국가 명칭도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슬람 국가를 이제 선포를 하고, 이란의 어깨를 견주는 또 다른 이슬람 국가로서 자기네들이 이제 맹위를 떨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지금 나름 세우고 있는데, 근데 아까 보도해 드렸던 대로 이들이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지금 내각을 구성을 하는데 그 안에 내무장관조차도 FBI에서 이미 테러리스트로 분류해가지고 수배령까지 내린, FBI가 수배령 내린 사람이 지금 내무장관으로 지금 내정이 되는, 물론 액팅입니다만, 대행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니 미국에서 과연 그 정부를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테러리스트로 수배한 사람이 지금 내무장관으로 있는 그런 정부를 미국 정부가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아프간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아프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전망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돈 문제가 얘기가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바이든이 우리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계속 해왔던 것처럼 지금 탈레반도 계속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꾸준하게 거짓말을 계속 지금 해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이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구분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